1학년 봄, 나는 시인이 되었다. 넘어지고 나면 사람은 두 가지를 배운다. 피가 나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른들이 의외로 잘 웃는다는 것. 그 다음 점에서 나는 자전거 대신 시인이 되었다. 본인 동의 없이 오늘은 자랑을 하나 해도 될 것 같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인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시인으로 등록되었다. 신청서 같은 것은 없었고 본인의 동의도 없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얼굴로 숙제를 내주셨다. 내일까지 시를 하나씩 써오세요. 그 말은 교실을 가볍게 통과했지만 내 머리 위에서는 폭격처럼 떨어졌다. 시가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은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설명은 있었는데 그때 나는 연필을 분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밥을 먹고 책가방을 메고 문을 나서려다 갑자기 세상이 멈췄다. 아차, 시. 나는 살아남기 위해 천재적인 머리를 풀가동하기 시작했다. 숙제를 안 해갔을 때의 장면들이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재생됐다. 선생님의 얼굴, 교실의 공기,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리에 조용한 공포. 나는 다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시를 써야 한다고 때를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여름이면 소나무 그늘 아래서 가끔 시조 같은 걸 읊던 분이었다. 청산리 벽계수야. 아버지는 웃으면서 이런 걸 써줄까 하셨다. 그런 거 말고 나는 시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그건 아니라는 확신만은 있었다. 전지를 잘라 만든 노트 위에서 쓰고 지우기를 몇 번 하다 결국 고등학교 다니던 형이 등장했다. 형은 아무 고민도 없이 내 노트에 이렇게 썼다. 제목, 우리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잘했다고 동그라미 하나 주시고, 예쁘다고 동그라미 하나 더 주시고,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형은 노트를 건네며 말했다. 자, 됐어. 얼른 가. 나는 노트를 보고 진심으로 당황했다. 이게 시라고? 이거 몇 자 되지도 않잖아. 숙제라는 건 공책 2페이지는 돼야 하는 거 아니야? 형은 단호했다. 이거라도 들고 지금 뛰어가면 안 늦어. 계속 울면 늦어. 논리적으로 완벽했다. 나는 울음을 삼키고 시를 들고 학교로 뛰었다. 그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 일은 그렇게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다 봄방학 전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에 시상식이 열린다고 했다. 선생님은 내일 이름 부르면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전교생이 모인 운동장에서 내 이름이 불렸다. 나는 앞으로 뛰어나갔다. 그 상은 학교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교육감이 주는 상이었고, 게다가 1학년이 받는 교육감 상이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이상의 남성이 학교 연단에 서 있었다. 그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장이다. 교장 선생님은 작심한 듯 훈시를 길게 준비하셨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우리 학교에서 미래의 톨스토이가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쌀쌀한 날 햇볕 아래 서 있었다.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내가 세상을 이끌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한 번 슬쩍 밀어준 날이었다. 나는 시를 쓴 적이 없었다. 시가 뭔지도 몰랐다. 그런데 시인이 되었다. 자전거를 타다 찔레덩굴에 떨어졌을 때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자주 어딘가로 밀어넣었다. 돌아보면 나는 언제나 거대한 흐름 안에 있었다. 가족이라는 물결, 학교라는 흐름, 세상이라는 강. 나는 헤엄친 적이 없고 그저 떠내려왔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아마 인생이란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를 끌고 가던 물살이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그날 시를 써서 상을 받은 게 아니라 그날도 무사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웃으며 박수를 쳐준 건 아닐까. 그게 내 인생의 첫 번째 시였다. 글로 쓰지 않았지만 어쨌든 나는 그날 시인이 되었다.